안녕하세요. 오늘도 윤모닝의 윤모닝입니다. 참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영상들을 올려놓은 거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생각보다 영상을 좀 이것저것 주제가 중구난방이긴 하지만 많이 올렸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보는 사람이 얼마이든 내가 이 시간 동안 쌓여왔던 이런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제가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라든지 뭔가 난관을 헤쳐나갔던 방법들에 대해서 그냥 공유를 하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샌가 제가 영상을 10개 넘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좀 나름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 보니까 참 이런 주제로 많이 갈증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도 느끼고, 사실 제가 너무 바빠서 유튜브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동안 그래도 이제 꾸준히 한두 명씩 매일 구독자분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조금 해봤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또는 간호 학생으로서 실습에 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바로 환자 파악입니다. 여러분들은 환자 파악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단순히 환자를 파악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 저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간호사는 보통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 이브, 나이트 근무가 나눠지죠. 내게 주어진 그 8시간 동안 내가 맡은 담당 환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는 바로 이 환자 파악이라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답니다. 환자 파악이라는 건 환자에 대한 기본 정보뿐만이 아니라 환자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치료 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환자 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환자 파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환자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은 메인 요리에 들어가는 주 재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요리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환자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간호사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이 환자 파악.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같이 이 환자 파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환자 파악을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럼 저랑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환자 파악은 환자에 대한 기본 정보와 그리고 환자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치료 과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게 주어진 이 8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환자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것이 바로 간호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요. 지금부터 환자 파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까 환자 파악은 환자에 대한 기본 정보와 환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이 치료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환자 파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환자의 기본 정보는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환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지가 바로 간호정보조사지 그리고 입원 기록지입니다. 이는 병원마다 조금 용어가 다를 수 있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 참고로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간호정보조사지는 간호사가 환자가 입원했을 때 작성하는 그런 환자에 대한 기본 정보예요. 그 기록지에는 환자의 과거력, 그리고 환자가 복용 중인 약물, 그리고 환자가 수술했던 이력, 그리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알러지 증상 등등의 환자가 입원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정보들을 담은 그런 기록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간호정보조사지에는 환자가 왜 입원을 했는지, 그리고 환자가 지금 호소하고 있는 증상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환자가 입원하는 그 시점에서의 환자 상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이렇게 간호정보조사지를 작성하는 것처럼 의사들도 입원 기록지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을 남겨둬요. 그래서 이 간호정보조사지와 입원 기록지를 통해서 환자의 그런 입원 전의 상태와 입원 시의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환자에 대한 기본 정보는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고, 환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치료 과정은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환자가 입원하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이 치료 과정은 간호사의 차팅이라고 불리는 간호 진행 기록지와 의사의 차팅이라고 불리는 경과 기록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시간을 보면서 유의미한 증상들과 그리고 환자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치료 과정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간호사들의 차팅에 비해서 의사의 경과 기록지는 간략하고 요점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해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치료 과정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의사가 입원을 하고 난 뒤에, 즉 입원 기록지를 작성한 이후부터 환자가 퇴원하기 전까지의 상태를 기록해 놓은 기록지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이루어지는 치료 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들의 경과 기록지를 통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며칠 동안 좀 길게 쉬고 다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환자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기록지가 돼요. 하지만 이 경과 기록지만으로 환자를 전부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환자에게 이루어지는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이 환자 곁을 머물면서 환자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해둔 간호사들의 차팅과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환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경과 기록지와 간호사의 차팅 또는 간호사들이 따로 정리해놓은 인계장을 참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환자의 차팅과 그리고 경과 기록지를 통해서 환자를 파악을 할 수가 있지만 이는 바로 60%만 이해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호소하고 있는 증상 또는 환자에게 진단된 그 질병에 맞는 그 과에 입원을 하게 되지만 입원을 하는 도중에 따로 워크업이 필요한 과가 있다거나 아니면 환자가 팔로업을 해야 되는 그런 과가 있는 경우에 또는 다른 과에 자문을 구해야 되는 경우 협진이라는 형태로 다른 과에 환자를 봐달라고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 의뢰를 하는 협진 기록지 또한 환자에게 치료가 적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협진에 대한 기록지도 꼭 파악을 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협진뿐만이 아니라 환자에게 이루어지는 검사에 대한 기록지들도 꼭 참고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 검사 기록지는 영상 기록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혈액 검사와 같은 그런 진단 검사 기록지들도 꼭 확인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환자가 예를 들면 ICU 케어를 하다가 일반 병동으로 전동이 되었을 때 또는 일반 병동에 있다가 ICU로 전동이 되었을 때와 같이 부서들끼리 전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작성하는 전동 기록지도 함께 파악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환자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치료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환자에게 지금 현재 내려진 처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환자 파악이라는 건 환자에 대한 기본 정보 그리고 환자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치료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환자 파악을 왜 해야 되는지, 내게 주어진 이 8시간이라는 근무 시간 동안 내가 맡고 있는 환자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적용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환자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바로 환자의 처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방이라는 건 환자에게 지금 당장 적용이 되고 있는 약물 그리고 환자의 처치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록지이기 때문에 이 처방을 통해서 지금 환자에게 이런 처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환자에게 이런 약물이 투여 중이구나,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뭐겠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마지막 파이널 코스가 됩니다. 환자에게 내려진 처방을 살펴보면요, 제가 그대로 의무 기록을 가지고 올 순 없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이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적용이 될 거예요. 원산이 다를 수도 있지만 한번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처방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면은 이제 바이탈을 적용한다, 그리고 아이오를 적용한다, 그리고 환자에게 시기는 뭘로 적용을 하고, 그리고 환자가 부착되어 있는
그런 의료기구들은 무엇이 있고, 그리고 환자에게 투여 중인 약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환자에게 해줘야 되는 처치들이 있으면 그 처치들이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처방이 나게 됩니다. 환자에게 이루어지는 치료 과정을 잘 이해했다면 지금 이 기록지를 통해서 환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환자에게 이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진 않는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간호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환자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환자 파악이 잘 이루어져 있으면 환자에게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그런 처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훨씬 더 쉽게 되고, 그리고 의사가 환자에게 어떤 약물을 처방을 했을 때 그 약물이 왜 투여되는지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꼭 투여되어야 될 약물, 그리고 적용되어야 할 그런 치료 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잘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환자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과정에 대해서 왜 이런 약물이 들어갔지? 왜 이런 처치가 이루어지지? 라는 의문이 생기면서 환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흉부 시술을 하고 기흉이 생긴 환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환자가 시술을 하고 나서 나잘푸릉을 통해서 O2를 계속 이날레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환자 파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환자의 산소 포화도가 99%, 100% 뜨는 것을 보고 O2를 테이퍼링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환자 파악이 잘 이루어져 있는 간호사라면 이 환자의 며칠간의 엑스레이 사진들을 쭉 나열해서 비교를 해보고 기흉이 혹시나 회복이 잘 되었는지, 또는 찌부러진 그런 렁이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잘 비교를 하면서 환자 상태도 파악을 해두고 의사에게 O2를 계속 유지할지 또는 증량할지 감량할지 한번 레컴을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환자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환자 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환자 파악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자 파악은 환자에 대한 기본 정보와 그리고 환자에게 적용되는 치료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환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잘 파악하고 환자에 대한 치료 과정을 잘 파악하면 이 환자 파악을 잘 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 환자에게 적용되는 치료 과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면 아무래도 맨땅에 헤딩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 환자를 파악하는 게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환자 파악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한 질병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질병에 대해서 이 질병이 원인이 무엇인지, 이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들이 어떤 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 질병이 있을 때 증상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치료 과정에 대한 그런 기초적인 지식이 있다면 아무래도 환자가 호소하는 그 증상과 그리고 환자에게 적용되는 치료 과정을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질병명들을 어떻게 다 파악을 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본인이 병동에 근무를 하고 있다 하면 각 해당 병동에 굉장히 자주 오는 케이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케이스들을 몇 가지 뽑아서 각 케이스마다 원인과 증상과 진단, 치료 이런 것들을 쭉 공부를 하면서 기초 지식을 쌓는 겁니다. 그렇게 기초 지식을 쌓다 보면 이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이 환자들을 경험을 하면서 실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내재화가 되면서 나중에는 그 질병명만 보고도 환자의 상태가 어떨 것이다 라고 파악이 되는 수준까지 올 거예요. 그리고 같은 질병명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와 조건에 따라서 치료 과정이 조금씩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파악을 해두시면 그것이 바로 나만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 환자 파악하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며칠을 쉬고 오더라도 되게 고연차 선생님은 금방 환자를 파악하고 일을 해 나가시죠. 그 이유가 바로 환자 파악을 하는 기초 지식이 시간이 갈수록 많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 지식뿐만이 아니라
이 환자를 계속 경험을 하면서 다양한 변수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경험적 지식도 쌓여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연차들에 비해서 환자 파악하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시간들을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잘 내공을 쌓다 보면 분명히 환자 파악하는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누구보다 환자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그 환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잘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간호사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알차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꼼수라고 해야 될까요? 환자 파악을 할 때 제가 부리는 꼼수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협진 기록지. 협진 기록지는 보통 본과에서 타과로 자문을 구할 때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자문을 구할 때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원하는 것을 자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협진 기록지를 통해서도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파악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경과 기록지에 어떤 의사분들은 자세하게 기록을 남겨두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아는 그런 의학 용어들로 정리를 해놓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파악이 완벽하게 되는 경우가 잘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 상태에 대해서 요약이 되어 있는 이런 기록들을 참고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환자들에게 의사분들이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환자 상태가 어떻고, 그리고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질 것인지 설명을 할 때 그 설명을 옆에서 잘 듣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분들이 환자에게 아무래도 설명을 할 때 의료진들끼리 이야기하는 것보다 일반인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때문에 환자를 파악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에도 간호사는 사실 영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따로 교과목으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 영상에 대한 이해가 조금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의사가 환자에게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줄 때 그때 옆에서 이제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저게 저래서 저렇게 진단이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의사분들이 환자에게 설명을 할 때 한번 옆에서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의 이 꼼수들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이 환자 파악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환자 파악을 잘하기 위해선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3교대 근무를 하면서 나의 삶도 챙기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챙기기에는 아무래도 노력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이 가면 간호사도 일하는 거에 조금 더 무뎌지기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짬이라고 하죠. 그 짬으로 일을 해 나가는 거에 문제가 없게 되면서 사실 안주하게 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경계를 하면서 앞으로도 공부를 많이 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